그래서 이제 초반에 쑥 빨려 들어갔죠. 에밀 아자르가 쓴 자기 앞의 생이라는 1975년도에 나온 작품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잘 몰랐어요. 작가가 유명한 사람인데 잘 몰랐습니다. 제목도 처음 들어본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 책을 보게 됐느냐. 도서관에 딱 가서 책을 좀 빌려보려고 도서관에 가서 이제 쭉 보다가 사람들의 손때가 묻어있는 낡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기 앞의 생. 그래서 책을 더 읽기 시작했는데 초반에 거부감 없이 막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이런 책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초반에 읽는데 작품성이 있는 작품인데도 초반에 이렇게 흡입력이 있는 작품이 많지가 않아요. 더구나 이 책은 이제 프랑스 소설이라서 우리랑 이렇게 친밀하진 않잖아요. 친숙한 이야기가 아닌데도 금방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작가의 재주죠. 아마도 소설 속 주인공인 화자가 10대 소년이라서 그 소년이 하는 말이 어렵지 않아서 그게 또 하나의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 속에 나는 10대일지 모르지만 작가는 10대가 아니잖아요. 훨씬 더 나이가 든 사람이기 때문에 10대의 말투를 가진 아저씨가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말은 쉽고 말에 담긴 뜻은 아주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쑥 빨려 들어갔죠. 자기 앞의 생은 매춘부의 아이로 태어난 모하메드라는 아이가 로자 아줌마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로자 아줌마도 전직 매춘부였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현역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매춘부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이야기는 이제 로자 아줌마가 죽으면서 끝납니다. 무엇보다도 이야기의 소재가 독특해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전직 매춘부가 돌보는 매춘부의 아이 이야기. 이보다 더 독특한 소재가 있을 수 있을까? 그쵸? 굉장히 독특한 주제죠. 소설의 화자는 모모 또는 모하메드라고 하는 아이인데 제가 볼 때 주인공은 로자 아줌마인 것 같아요. 중심에 있습니다. 로자 아줌마가. 단지 소재만 특이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소설을 볼 때 작가가 세상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궁금해하면서 읽습니다. 내 철학은 이거다라고 작가가 딱 말하진 않아요. 근데 작가의 철학은 이제 모든 문장에 묻어 나옵니다. 소외받는 이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는 소설이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물론 이제 이들의 처지 자체가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친 느낌으로 묘사되고 말도 곱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의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동정해서 이제 사랑하는 느낌은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이제 불쌍해서 사랑하는, 동정하는 거죠. 모모가 묘사하는 로자 아줌마는 그리 사랑스러운 인물은 아닙니다. 모모도 이제 그것을 알고 있어요. 모모는 근데도 그 로자 아줌마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모모의 사랑이 동정심이 어린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보여서 좋았어요. 하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 채 엄마에게 버림받고 살고 있는 모모가 누구를 동정할 처지가 못 되죠. 먼저 말해둬야 할 것은 우리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의 7층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로자 아줌마는 육중한 몸뚱이를 오로지 두 다리로 지탱하여 매일 7층까지 오르내려야 했다. 그녀는 유태인이라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불평할 처지가 못 되지만 그래도 7층을 오르내리는 일만은 정말 힘에 부친다고 하소연하곤 했다. 그녀는 다른 일들로 심신이 괴로운 데다가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았다. 또 하나 미리 말해두고 싶은 것은 그녀가 엘리베이터 하나쯤은 갖추어진 아파트에서 살만한 자격이 있는 여자라는 점이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7층에 산다는 상황 자체가 로자 아줌마, 모모,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단락부터 모모는 로자 아줌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죠. 네. 로자 아줌마에 대한 모모의 애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볼품 사나워진 전직 매춘부를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의 바르게 대할 수는 있어도 애정을 가지고 대하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모모는 로자 아줌마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소설을 보면. 그래서 이 소설이 좋은 느낌을 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랑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존재일 수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그 사람도 사랑받아야 하는데 모모가 이제 훌륭하게 그 일을 해내고 있는 모습이
되게 대견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조물주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잘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조물주는 아무에게나 무슨 일이든 일어나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기도 한다. 꽂히며 새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젠 7층에서 내려가지도 못하는 유태인 노파를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작가는 신에 대한 불만을 드러냅니다. 신에 대한 불만이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이 나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그 비난이 이제 얼토당토하지 않을 때는 웬 헛소린가 하고 넘어가 버리죠. 근데 그 비난이 전곡을 찌르며 무척 아픕니다. 신에 대한 모모의 비난은 만약에 신이 들었다면 매우 아팠을 말이에요. 비난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실이죠. 사실. 뼈를 때리는 사실이죠. 신은 모모의 말에 응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로제 아줌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에게 친절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슬픈 구절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뒤집어서 해석을 해보면 그동안 사람들은 로제 아줌마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친절이 로제 아줌마에게는 나쁜 징조가 된다는 것. 평생 동안 불친절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생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기웃거리지 않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내게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로제 아줌마 곁에 앉아 있고 싶다는 것. 적어도 그녀와 나는 같은 부류의 똥 같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책을 읽는 내내 저는 제목에 대해서 문득문득 궁금했어요. 왜 자기 앞에 생일까? 제목이 특이하잖아요. 여기서 자기는 누구이며 자기 앞에 있는 생은 누구일까? 자기는 모모이고 자기 앞에 생은 로제 아줌마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모는 생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제 아줌마에게 생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제 아줌마도 모모도 모두 그의 말대로 똥 같은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피하는 똥 같은 사람들에게 생은 주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모모는 로제 아줌마 곁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 생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왜 사람들이 다 로제 아줌마를 피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모모는 한 가지만 생각하죠. 그녀의 곁을 지켜야 한다는 것. 나는 식물 인간으로 세계 기록을 세운 미국인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심한 고행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십자가에 17년여를 매달려 있은 셈이니까. 더 이상 살아갈 능력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의 목구멍에 억지로 생을 넣어주는 것보다 더 구역질 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에밀 아자르는 예수가 가장 아픈 죽음을 당했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누가 예수 앞에서 자신의 죽음이 더 아픈 죽음이었다고 도전장을 내밀 수 있을까요? 아자르는 식물 인간으로 세계 기록을 세운 미국인이 예수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모모의 입을 빌려서 십자가에 17년을 매달려 있었으니까요. 이런 식의 이해가 사실 저는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삶은 늘 연장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나 식물 인간이나 로제 아줌마 같은 사람에게는 삶이라는 것은 깨어나고 싶은 악몽입니다. 에밀 아자르는 작가로서 성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이 소설 한 60세쯤에 출간한 소설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소외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해요. 하밀 할아버지가 노망에 들기 전에 한 말이 맞는 것 같다.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다.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나는 로제 아줌마를 사랑했고 아직도 그녀가 보고 싶다. 하지만 이 집 아이들이 조르니 당분간은 함께 있고 싶다. 나딘 아줌마는 내게 세상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무척 흥미로운 일이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몽 아저씨는 내 우산 아르티르를 찾으러 내가 있던 곳까지 다녀오기도 했다. 감정을 쏟을 가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르티르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고 그래서 내가 몹시 걱정했기 때문이다. 사랑해야 한다. 이 소설 추천합니다. 이 더럽고도 거친 소설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고리타분한 주장으로 소설의 마지막을 장식했는데 하나도 고리타분하지가 않습니다. 에밀 아자르가 어떤 사람인지
매우 궁금해졌어요. 이 소설을 읽고 나서. 그의 본명이 로맨가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평론가들의 극심한 비판을 피해서 에밀 아자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심지어 로맨가리는 자신의 조카에게 에밀 아자르 연기를 부탁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자기 앞의 생은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곤쿠르상을 받았는데 정말 받을 만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좋은 작품을 볼 줄 아는 프랑스 평론가들은 왜 로맨가리가 작품을 낼 때마다 심하게 비판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가 다른 이름으로 작품을 내야 했을까요? 미스테리합니다. 네, 이 작품 때문에 다른 프랑스 소설들도 읽고 싶어졌습니다.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이었습니다. 추천합니다.